안녕하세요. 오늘 야식은 독서 신민호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 비해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5시, 6시만 되면 정말 깜깜했었는데 이젠 이 시간에 나가도 그렇게 또 어둑어둑하진 않더라고요. 2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제 3번째 방송은 여러분들과 3월에 뵙게 되겠네요. 이제 겨울옷도 정리할 시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패딩도 다시 집어넣고 두꺼운 겨울옷들이랑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곧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더위랑 추위를 둘 다 좀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또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또 선선하잖아요. 제가 저녁에 산책 다니고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산책 다니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자기 전쯤에 이어폰 꽂고 동네 한 바퀴 딱 돌고 집에 들어오면 그 몽글몽글한 기분이 좀 저는 좋더라고요. 또 괜시리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겨울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겨울은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고 또 제일 기다리는 날인데요. 혹시 여름부터 캐롤 들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여름부터 캐롤 듣는 사람 바로 접니다. 캐롤 들으면 너무 설레지 않나요? 저는 캐롤은 정말 언제 들어도 설레고 괜히 가슴이 막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춥지만 또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연말인 것 같은데요. 가장 약속이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그 연말이 겨울에 속해 있다 보니까 겨울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겨울하면 눈이잖아요. 올겨울에도 눈 정말 정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참 예쁘고 좋긴 한데 또 눈이 오면 차도 많이 막히고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기 일쑤이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좋은데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조금 싫은 또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안 그래도 최근에 눈 왔을 때 와, 눈 쌓였다 하고 나왔다가 그 집 앞에서 쿠당탕 제대로 자빠졌습니다, 저는. 다들 눈 오는 날에 정말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사실 저는 눈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제 본가가 부산인데 눈이 정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도 부산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이 흩날리기만 해도 다 같이 뛰쳐나오고 수업 듣다가도 눈 구경하러 달려나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제는 서울에 살게 되면서 정말 자주 눈을 보게 됐지만요. 눈을 너무 못 봤어서 그런지 아직까진 그래도 눈 보면 설레고 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인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랑 눈사람도 만들고 또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울옷이 예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 스타일인 옷들이 다 겨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싶은데 맨날 오늘은 뭐 입지? 이러면서 오히려 입고 싶은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옷장 깊숙이 들어갈 제 겨울 옷들이지만요. 근데 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째 봄, 가을보다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저 정말 여름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덥고 습한 걸 정말 싫어하는데 하루에 3-4번을 씻어도 그 찝찝한 느낌 아시죠?
정말 저는 너무 싫습니다. 씻고 나와도 나오자마자 땀이 줄줄 나고 화장을 해도 머리를 해도 또 다 무너지고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밑에 누워서 쉬는 게 가장 힐링이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벌레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또 거미 공포증이 정말 심한 편이어서 여름에 길 걸으면 거미줄 걸리는 느낌 여러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저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올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되고 있다고 해요. 올여름 최고 기온도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40도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여름에도 열심히 라디오 방송 진행하면서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오프닝이 길어져 버렸네요.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듯이 신나서 막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선 노래 한 곡 호딱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마음 졸이면서 지내온 지가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 창밖에는 내 맘 모르는 듯이 이 눈이 아름답게 내려오고 어련해진 이 밤에 문득 잠시 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널 만났던 날처럼 이런 생각에 또 잠 못 들다가 홀로 집을 나와 걷네. 그 겨울이 잠든 거리에서 너의 모습 한 장 그려보다 그때 모처럼 널 생각이 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 내가 미안해 헤어지지 말자 홀로인 겨울 넌 잘 지내겠지만 한 번은 꼭 날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혼자서 화려한 불빛들 가득한 거리를 한참 동안 울고만 있는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여. 그땐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항상 곁에 있던 너의 존재가 왜 자꾸만 커져가는 건지 후회만 가득히 나를 채워가. 어두운 내 삶의 선물처럼 왔던 널 지켜야 했었는데 그 겨울이 잠든 거리에서 너의 모습 한 장 그려보다 그때 모처럼 널 생각이 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 내가 미안해 헤어지지 말자 홀로인 겨울 넌 잘 지내겠지만 한 번은 꼭 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 시간 지나고 나니 이렇게 소중한데 지금의 우리라면 다를 것 같은데 처음 그대로 널 사랑하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오늘 1부, 2부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부는 마찬가지로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좋았던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인데요. 오늘 책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부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야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프랑스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1년 스키드마링크로 데뷔하신 분입니다. 바로 귀욤 미소 작가님이신데요. 프랑스 언론은 하나의 현상,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 언제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전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작가로 귀욤 미소 작가님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그를 서스펜스 마스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작가님은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나셨고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며 몽펠리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국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집필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님은 어린 시절 도서관 사서였던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으로 지독하게도 책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에거사 크리스티와 에밀리 브론텐의 작품들에 매혹되었고 그 소설들이 문학의 세계로 이끌면서 서스펜스와 로맨스의 결합이라 정의되는 귀욤 미소 작가님의 스타일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가져온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도 어린 시절 책을 멀리하셨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시는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다들 지독하게도 책을 멀리하고 싫어하셨다는 정말 반전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의 첫 소설 스키다마링크에 이어 2004년 두 번째 소설인 그 후회를 출간하며 프랑스 문단의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후회부터 안젤리크까지 19권의 소설 모두가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르피가로지와 프랑스 서점 연합회에서 조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위에서도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첫 방송에 이어 지금 두 번째 이 작가님도 엄청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소설 구해조는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설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 독자들이 이 작가님의 소설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2024년 귀욤 미소의 데뷔 20주년 기념작으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구상해온 작품인 미로 속 아이를 출간하기도 했죠. 이 작가님이 쓴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 들으시면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대표작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젤리크,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인생은 소설이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내일, 7년 후, 그 후에, 구해줘,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등등이 있는데요. 그의 소설은 정말 긴박한 스토리텔링과 감동적인 캐릭터로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빠른 사건 전개와 생동감 있는 화면 구성,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귀욤 미소 작가님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사랑, 판타지, 상류층 주인공, 크리스마스, 반전 등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대부분이 로맨스 소설인데요. 이 작가님의 소설이 매번 좋은 반응을 얻는 이유는
작가님이 언제나 사랑 본연의 가치와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의 결론이 항상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전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작품 끝까지 독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이 책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판타지 소설이자 뛰어난 발상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미스터리 소설인데요. 저도 기욤미소 작가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정말 기욤미소 작가님이 왜 이렇게 유명하신지, 사람들 입에 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시는지 단번에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미스터리 요소를 띤 소설이었는데 흡입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맘을 지키기 Only by then 자유에 맡겨둘래 되게 될 거니까 So you can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너는 어디가 조금 부족해 너는 거기가 뭔가 좀 넘쳐 I don't care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 move it, do it 우린 그냥 할게 내 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다면 그 맘을 쏘아 올려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진짜로 이유를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 날 이해해주고 싶어. We will always be the rebels. Come join us who you are. We are rebels. We are one. 이 맘만으로 We are rebels. We are on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야식의 하이라이트죠. 사랑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딸이 실종되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노숙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전직 정신과 의사 마크. 죽음으로 밀쳐낸 살인자를 찾아 죽이고자 무작정 뉴욕을 찾은 15소녀 애비. 재벌 상속녀로 방황을 거듭하는 앨리슨. 마크의 어릴 적부터의 친구이자 역시 정신과 의사인 커너.
마크의 아내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니콜, 이렇게 총 5명의 인물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이 모든 주인공들이 아픈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망가지고 고통받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소설의 시작은 4살 반 여자아이 라일라의 실종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라일라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의 쇼핑몰 근처에서 실종되고 그녀의 부모인 마크와 니콜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크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딸의 실종 후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과 거리를 배회하면서 지하터널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며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반면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은 딸과 남편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무도에 서는데요. 하지만 그녀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5년 만에 라일라가 다시 나타난 걸 알게 된 마크는 노숙자에서 바로 과거 자신의 명성 있는 모습으로 라일라를 만나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때 사실 알고 보니 라일라는 마크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죠, 정말. 하지만 이 되찾은 딸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라일라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는 라일라를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달려가고 잃어버린 딸을 데리고 돌아오는 항공기 안에서 억만장자의 상속녀인 앨리슨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상속녀는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자신이 실수로 죽인 아이 때문에 마약과 술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비행기에 타서 마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고통과 힘듦을 잘 들어준 마크에게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는데요. 이 항공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의사에게 복수하려는 15소녀 애비인데요.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애비는 엄마의 간이식 수술이 결정된 날 엄마가 술을 마셔서 간이식을 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의사가 뒷돈을 받고 애비 엄마 다음 순번의 사람에게 간이식을 연결해 준 건데요. 이 비리 의사 때문에 결국 애비 엄마는 죽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애비가 복수를 꿈꾸게 되죠. 이 애비는 라일라와 마크의 옆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이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지만 플래시백을 통해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었는지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탄 비행기는 모두 마크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 커너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거죠. 커너는 마크의 친구이자 같은 정신과 의사로 위탁 가정에서 자랐지만 구타와 욕설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더불어 동네 양아치들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 후 복수에 성공하지만 결국 의사로 성공하고도 맘 편히 지낼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공기에서 나눈 대화부터 모든 게 최면으로 집단 치료를 한 커너의 빅피처였는데요. 실제로 마크의 딸인 라일라는 앨리슨의 차에 치여 죽었고 앨리슨 아빠가 그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커너의 치료법. 결국 마크는 라일라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니콜과 다시 가정을 꾸리며 2명의 아들과 행복해하고 상속녀인 앨리슨 역시 과거를 모두 지우고 위장 죽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이 복수심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던 15소녀 애비는 의사가 되어서 커너 앞에 나타나고
커너와 애비는 서로 상처를 알아주는 단순한 애정에서 사랑의 감정이 커가는 걸 발견하고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복수와 증오, 또 분노를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든다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의 대화와 감정 교류로 인해 그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럼 줄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노래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줄거리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기욤미소 작가님이 왜 인기 작가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복잡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읽다 보면 전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난 가독성을 자랑하는 책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각자에게 큰 상처가 된 사건을 경험했고 그 상처가 도무지 아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소설 속에서 조금씩 이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만약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라면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막막했는데요. 당장 내 상처도 내 아픔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상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며 공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또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출하고 엮어낸다는 것 자체가 작가님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또 이 책은 목차마다 그 목차 밑에 유명한 명언들이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단락에서 나올 얘기가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 소위 말하는 떡밥이라고 하죠. 좀 그런 떡밥 같은 느낌처럼 어떤 내용이 이 단락에서 나올까 흥미를 불어일으키면서도 또 그 한 문장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슴에 딱 꽂히는 인용문들을 되새겨 읽는 것도 기혼미소 소설의 또 다른 재미인데요. 간결하지만 또 삶의 의미를 꿰뚫는 듯한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왠지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감명 깊은 문장들을 몇 구절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값이 없는 것이다. 때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대단치 않은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기회, 한 가닥의 가느다란 선, 서로 사랑할 때는 결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 모든 말들이 정말 명언이지 않나요? 정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가슴에 팍 꽂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기혼미소 작가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었고 여운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와닿는 구절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너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랑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몇 개만 겨우겨우 골라서 찾아온 건데 각자 또 와닿는 구절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장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네, 김동률님의 감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책이랑도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노래 틀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키워드를 몇 개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키워드는 3가지였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도 들어간 사랑,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치유, 용서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서 마크는 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잊으라는 뜻은 아니다. 죄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뜻도 아니다. 복수는 증오심을 키울 뿐이지만 용서는 널 자유롭게 해줄 거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말이지. 아빠의 직업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없어.
이 책의 주인공들 모두 사랑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책에서 귀염미소 작가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과거에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해자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죗값을 받을 용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때로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서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총 제가 앞서 설명드린 5명의 인물의 상황에 제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나였으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솔직히 용서를 구하는 일도 또 용서를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상처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살면서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매 순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든 순간이면 다른 사람의 상황도 품어주기 어렵고 용서를 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좋은 의미가 또 크지만 때로는 사랑 때문에 슬프기도 또 사랑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등등 사람 간의 관계에는 모두 사랑이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용서가 뭐길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게 또 저희 사람이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특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해서 이런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또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읽게 되신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네, 벌써 오늘의 야식은 독서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번째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지 생각하면서 교보문고에 가서 저는 책을 읽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바쁜 현실 속에서 매주 책 한 권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더더욱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책도 꾸준히 읽고 또 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책에 대해서도 또 작가님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핫한 다른 야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 오늘 야식은 독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야식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으로 태연님의 노래 틀어드리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게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력 안에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I believe I'll be over you I believe I'll be over you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그대 망설이지 마